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진료실에 들어온 8살 민준이의 말입니다. 부모님의 훈육 후에 이렇게 억울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과 또 대화를 나눠보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훈육을 했는데 애가 이러니까 정말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이런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불안해하거나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자책하는 경우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들이 각자 어떤 유형의 훈육 방식을 쓰고 있는지 본인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가장 적절한 훈육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착한 인사 이승엽입니다. 저는 19년 동안 4,000명이 넘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저는 치료를 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의 훈육 방식을 살펴보는데 이때 놀라운 것은 훈육 자체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스스로 어떤 훈육 유형인지를 모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TV에서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을 설명해도 이건 내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면서 적용하기를 참 힘들어 하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훈육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내 아이에게 올바른 훈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당장 활용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설명드릴 홈캠 활용법은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부모님이 이 방법 하나 적용했더니 정말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80% 이상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000건의 진료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부모님의 훈육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폭발형 유형의 훈육 방법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관성이 낮고 부모님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서 훈육의 강도가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야, 너 지금 당장 안 해?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소리도 커지고 표정도 변하게 되는데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생기면서 누구야, 아까 엄마가 좀 심했지? 이렇게 후회를 하시기도 하세요. 두 번째는 허용형 훈육 방식인데요. 최대한 아이들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다 보니 기준은 느슨해지고 안 된다는 말씀은 거의 안 하게 되세요. 엄마는 혼내는데 아빠는 평생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문제는 이런 훈육 방식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점차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고 통제를 따르지 않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부모님들께서 사랑을 정말 많이 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세 번째는 통제형 훈육 방식인데요. 야, 그냥 말하지 말고 들어, 해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설명은 적고 안 된다는 것은 많다 보니 아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분노나 불만이 점차 쌓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고학년쯤 되면 이런 방식을 잘 따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고학년이 될 때마다 아이가 변했어요 라고 표현하시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동임형 훈육인데요. 일이 너무 바쁘신 부모님들한테 자주 관찰이 돼요. 알아서 하겠지 라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유형인데요. 공감도 적고 훈육도 적다 보니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입이 너무 늦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5번째는 완벽주의형 훈육 유형인데요. 실수를 허용하는 폭이 적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본인이 훈육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랑이 너무 많은데 기준점이 높다 보니 아이는 그걸 따르는데 점점 더 지쳐가고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5가지 유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문제는 내 유형을 모르면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내 유형을 알아야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각자 다른 유형인 걸 이제 발견하셨을 텐데 그럼 좋은 훈육은 뭘까요? 유형은 다르더라도 제가 19년 동안 많은 부모님을 만나면서 좋은 훈육의 공통점 3가지를 발견했거든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입니다. 아이가 느낄 때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가 예측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훈육은 일관되어야 하고 아이와는 잘 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은 괜찮았던 일이 내일 혼나면 아이는 엄청 불안해지겠죠. 두 번째 조건은 존중과 권위인데요. 존중이라는 것은 동생이 그랬다면 너 진짜 화날 만해. 권위는 하지만 때리는 건 안 돼.
존중과 권위 어느 한쪽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만 있다면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권위만 있다면 관계가 딱딱해지는 거죠. 세 번째 조건은 부모님 감정의 안정성인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생님, 엄마 아빠가 혼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언제 혼날지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훈육 기준을 살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 아빠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감정이 안정되지 않음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의 유형이 어떤 방식인지를 깨닫고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좋은 훈육의 핵심을 적용해보는 것인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봐야 될까요? 오늘 저녁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훈육 패턴 파악하기입니다. 집에 홈캠이나 혹은 스마트폰이 있다면 우리 아이와 대화 나누는 장면을 한 2시간 정도만 녹화를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없을 때 그걸 꺼내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표정과 목소리 어떤 부분에서 먼저 반응을 하느냐, 내가 어떤 표현을 아이에게 썼느냐, 그리고 내가 같은 상황에 일관되게 반응을 했나? 우리가 금쪽이 같은 프로를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부모님의 훈육도 이렇게 찍어서 살펴보면 나를 객관화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방법을 어머니께 추천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다음 진료 상담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아이한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안 된다는 말을 15번 이상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건 아이는 그 말에 반응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안 돼가 너무 잦아지니까 아이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말을 정말 중요한 순간 아니면 아끼기로 결심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이가 오히려 제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방법을 쓰고 아이가 2-3주 만에 엄마와 관계가 크게 회복이 되었다고 웃으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의 상태를 감정의 신호등에 비유해서 파악해보기입니다. 좀 침착하고 편할 때는 초록불, 슬슬 짜증이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할 때는 노란불, 빨간불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을 때인데 이때 훈육을 하면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훈육의 메시지는 놓쳤고 아이의 관계는 악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감정의 신호등처럼 이렇게 감정의 이름표나 색깔을 붙여주기 시작하면 감정과 내가 딱 달라붙어서 밀접한 상황이 아니라 한층 거리를 버리고 여유 있게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모님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훈육을 했느냐가 아이에게 남기는 흔적이 달라요. 마지막 훈육 메시지가 남을지 엄마의 화난 표정이 남을지는 그 감정이 어떠했느냐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냉장고 같은 곳에 신호등 한 장을 프린트해서 딱 붙여두세요. 그리고 그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감정이 어디에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만약에 빨간불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면 아이에게 엄마 지금 화가 났으니까 조금만 시간이 있다가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해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아이에게는 엄마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부모님 스스로에게도 감정 폭발을 예방할 수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배우자에게 내 훈육 스타일은 어때? 물어보기입니다. 근데 보통 배우자가 당신의 훈육 스타일은 이래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은 일단 방어적이고 왜 그랬냐면 이라고 나를 스스로 변명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연예인들 손잡고 그랬구나 이런 놀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사이에서도 당신의 훈육은 이런 거 같아 라고 설명해 줬을 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수용적인 입장이 되다 보면 오히려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커지고 부부 사이에 서로 다른 유형이구나를 인지시켜서 결국 우리 아이를 위한 더 좋은 훈육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핵심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5가지 훈육 방식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이고요. 두 번째 좋은 훈육은 아이가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요. 존중과 권위가 균형 잡혀 있어야 하고 감정이 안정된 상태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홈캠으로 찍어보기, 감정의 신호등을 만들어 보기, 부부 사이에 서로 피드백을 해보기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있을까요? 사실 그건 그냥 파랑새 같은 거예요. 오늘 나의 훈육 방식을 이해하고 내일의 내가 더 나아지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면 조금씩 더 나아지는 부모가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신 부모님도 유치원 때 쓰던 훈육 방식을 중학생에 쓰면 그건 위험하겠죠.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님의 훈육 방식도 조금씩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앞으로도 아이 훈육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천천히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착한 의사 이승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